어떤 방은 말이 너무 많다. TV에서 쏟아지는 뉴스,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알림음,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들. 온 세상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점점 말하지 않게 된다. 아니, 말할 수 있는 여백이 사라진다고 해야 맞을까? 그런데 가끔 모든 소음이 멈추는 순간이 있다. 새벽 4시에 잠에서 깨어 고요한 집안을 바라볼 때, 비가 그친 후 축축한 공기 속에서 걸을 때, 오래된 책을 덮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때, 그 순간들에서 우리는 침묵이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가득 찬 공간이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 설명하기 어려운 깨달음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사는 섬세한 진실들로 가득한. 우리 시대는 침묵을 두려워한다. 침묵은 어색하고 비생산적이고 심지어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있고 침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지금부터 침묵이 우리에게 건네는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려 한다. 소음에 지친 마음이 진짜로 필요한 건 더 큰 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고요일지도 모르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과 침묵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전자는 조용한 순간이 오면 급하게 무언가로 그 공간을 채우려 한다. 음악을 틀거나 말을 걸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마치 침묵이 무언가 잘못된 상황인 것처럼. 하지만 후자는 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소통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은 때로 거짓말을 하지만 침묵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말은 상황을 포장하고 왜곡할 수 있지만 침묵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드러낸다. 생각해보자. 진짜로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말이 없어도 편하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고 굳이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다. 그런 관계에서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친밀함의 표현이다.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어색한 관계에서의 침묵은 불편하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생기고 그 침묵을 빨리 깨뜨리고 싶어진다. 이때의 침묵은 거리감을 드러내는 거울 역할을 한다. 우리가 아직 서로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직 편안한 관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없이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침묵은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상태를 정직하게 반영할 뿐이다. 친밀하면 편안한 침묵이 되고 어색하면 불편한 침묵이 된다. 침묵은 관계의 온도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침묵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혼자 있을 때의 침묵은 어떤가? 아무도 없는 방에서 느끼는 고요함을 우리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급하게 무언가로 채우려 하고 있는가? 혼자서도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아직 충분히 친밀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살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침묵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바깥의 모든 소음이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목소리는 보통 아주 작고 조용하다. 큰 소리에 묻혀서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그 작은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기분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찾을 수 없다. 조용한 곳에서 말없이 자신을 들여다볼 때만 찾을 수 있다. 침묵은 또한 다른 사람의 진심을 읽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표정이나 분위기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 미묘한 신호들은 말 사이의 침묵, 표정 속의 정적, 몸짓의 멈춤에서 드러난다. 침묵에 주의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침묵은 하나의 언어다. 말보다 더 정직하고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언어. 우리가 이 언어를 배운다면 세상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고 자신과도 더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머릿속도 시끄럽다. 수많은 생각들이 동시에 떠오르고 걱정과 계획과 후회가 뒤엉켜서 정신을 어지럽힌다. 이런 상태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도 힘들다. 마치 라디오에서 여러 방송이 동시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 하나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이 침묵이다. 바깥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떠들썩함을 가라앉히는 시간. 그런데 침묵이 단순히 조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침묵은 마음의 정리 과정이다.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제자리를 찾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분되며 복잡했던 감정들이 명확해지는 과정.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질서를 찾는다. 급하다고 느꼈던 것들 중에 실제로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닫는다.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 진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나 휴식과는 다른 개념이다. 휴식은 일시적으로 피로를 풀어주지만 고요함은 마음의 구조 자체를 정리해준다. 마치 어수선했던 방을 정리하고 나면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마음의 고요함도 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준다. 현대인들은 이런 정리 시간을 갖기 어렵다. 끊임없이 정보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반응해야 할 일들이 생긴다. 하루 종일 머릿속은 새로운 내용들로 가득 차고 정작 그것들을 소화하고 정리할 시간은 없다. 마치 계속해서 음식만 넣고 소화할 시간은 주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음악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마음의 정리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 고요함 속에서는 평소에 놓쳤던 미묘한 감정들도 느낄 수 있다. 바쁠 때는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그저 기분이 안 좋다고만 느꼈는데 실제로는 외로움과 허무함과 아쉬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이렇게 감정을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그 감정들을 다루는 방법도 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다. 막연한 불안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두려움은 그에 맞는 대처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우울감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지만 특정한 외로움이나 허무감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고요함은 또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준다.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하고 급해 보인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차분히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들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긴다. 결국 고요함은 마음의 정리정돈이다. 흩어져 있던 생각과 감정을 제자리에 두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며 지금 이 순간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명확하게 보게 해주는 시간. 이런 정리가 된 마음은 더 평온하고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세상은 늘 말하고 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옆집에서 새어나오는 TV 소리까지.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런 소리들을 듣지 않는다. 들리기는 하지만 듣지는 않는다. 마치 배경음악처럼 그냥 흘러가게 둔다.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고 있거나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이미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아서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결론을 내려버린다.
하지만 진짜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인지하는 것과는 다르다. 듣는다는 것은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말 뒤에 숨어 있는 마음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깊은 듣기는 침묵 속에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듣기 위해서는 내 안의 소음이 먼저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 내 판단들이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으면 상대방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마치 시끄러운 카페에서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시끄러우면 상대방의 진심이 잘 안 들린다. 진짜 듣기는 일종의 침묵이다. 내 목소리를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목소리에 온전히 공간을 내어주는 것. 이때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최고의 관심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내 말을 멈추는 것. 그런데 이런 듣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늘 무언가 반응하고 싶어 하고, 조언하고 싶어 하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특히 상대방이 힘들어하거나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더욱 그렇다. 빨리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반응보다 침묵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사람일 수도 있다. 조언이 아니라 공감일 수도 있고 답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시간일 수도 있다. 침묵으로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시간과 공간을 선물하는 일이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 감정을 표현할 공간을 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런 듣기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짜로 들으면 나도 배우게 되고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고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내가 계속 말하고만 있으면 이런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한 침묵으로 듣는 것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드문 경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하기 바쁘고 상대방의 말은 형식적으로만 듣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말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신뢰와 애정을 느끼게 된다. 세상의 소리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소리들에 귀 기울여 보면 놀라울 만큼 풍부한 세계가 펼쳐진다. 새들의 지저귐 하나하나가 다르고 바람 소리도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르며 심지어 침묵도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런 세밀한 듣기는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든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이라도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침묵이다. 내 안의 소음을 멈추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 결국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그리고 진짜 듣기는 침묵에서 시작된다. 내 목소리를 잠시 멈추고 다른 존재들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풍부하게 경험하며 더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응하라고 요구한다. 누군가 도발하면 응답해야 하고 비판받으면 변명해야 하며 공격받으면 반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말대답을 하지 않으면 지는 것처럼 침묵하면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고 싶지 않은 말까지 억지로 내뱉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침묵은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저항의 형태일 수 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는 것,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 그들의 리듬에 맞춰 춤추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표현이다.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하려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일 수 있다. 상대방은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오히려 당황하게 된다. 침묵은 상대방의 에너지를 빼앗고 그들의 의도를 무력화시킨다. 이것은 소극적 저항이 아니라 적극적 선택이다.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상대방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기로 하는 것은
상당한 내적 힘을 필요로 한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그것을 억제하고 더 큰 그림을 보며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침묵은 특히 강력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공유하려는 시대에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나는 이 소음에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SNS에서 논란이 일어날 때를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며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다. 하지만 그 와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침묵은 때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된다. 소모적인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또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압력을 가할 때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대중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내적 나침반을 따라가는 것. 이런 침묵은 용기가 필요하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오해받을 가능성도 감수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침묵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무관심하다거나 냉담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관심에서 나온다.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은 것, 너무 중요해서 가볍게 다루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역사를 보면 침묵으로 저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찾을 수 있다. 부당한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협박에 굴복하지 않으며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사람들. 그들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족이나 직장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받을 때, 이런 순간에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을 지키는 행위다. 물론 모든 침묵이 저항은 아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침묵, 무기력함에서 나오는 침묵도 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침묵,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는 침묵은 분명히 저항의 힘을 갖는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결국 침묵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이다. 소리 없이 자신의 길을 가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조용히 실천해 나가는 것. 이런 침묵 앞에서는 어떤 소음도 무력해진다. 하루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이 끝나면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온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고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맞춰야 할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가면을 벗어도 된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면 불편하다. 갑자기 조용해진 공간이 어색하고 할 일이 없어진 시간이 무료하다. 그래서 급하게 무언가를 찾는다.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악을 틀거나 마치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 특히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상대방의 에너지에 맞춰야 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그들이 편안해할 만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진짜 내 모습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된다. 혼자 있을 때만 진짜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피곤했다는 것.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슬펐다는 것. 자신 있어 보였지만 내심 불안했다는 것. 이런 솔직한 감정들은 침묵 속에서만 제대로 느껴진다. 혼자만의 침묵은 마음의 진단 시간이기도 하다. 요즘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이런 섬세한 감정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낮에 있었던 실수들, 잘못한 말들, 후회되는 선택들. 이런 것들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들도 혼자서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다. 침묵 속의 혼자만의 시간은 창의성을 키우는 시간이기도 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대부분 조용한 순간에 떠오른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 중에도 영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영감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정리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이루어진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생각들을 자유롭게 연결해보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보며 기존에 없던 관점을 찾아보는 과정.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한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조용하면 우울해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하고 항상 무언가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바깥의 자극에만 의존하다 보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이 점점 약해진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그립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를 즐기고 자신과의 대화를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다. 외로움은 결핍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충만의 상태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할 수 있다.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까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줄 아니까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솔직하고 진실하게 대할 수 있다. 혼자만의 침묵 시간을 갖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마치 잠을 자야 몸이 회복되듯이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마음이 회복된다. 그리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세상과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결국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이다. 바깥 세상의 요구와 기대에서 잠시 벗어나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기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모든 순간이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은 아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된다.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면 후회하게 되고 침묵해야 할 때 말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말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한 말, 화가 나서 내뱉은 말, 상대방을 의식해서 한 말들은 나중에 돌이키고 싶어도 이미 늦다. 특히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는 침묵이 최선의 선택인 경우가 많다. 화가 나거나 실망하거나 상처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으로 한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된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린 말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일단 침묵하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말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훨씬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을 때도 침묵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누군가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말을 해주고 싶어 한다. 위로의 말, 조언, 해결책 등을 제시하려 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말들보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 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일 수도 있고 조언이 아니라 그저 들어줄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순간에 성급하게 말을 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외롭게 만들 수 있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게 될 수도 있다.
비판이나 지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잘못 선택하면 전달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주변 환경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반대로 말해야 할 때는 용기를 내서 말해야 한다.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 중요한 진실을 알고 있을 때, 이런 순간에 침묵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같은 말들은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만 진정한 소통이 된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늦기 전에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이 건설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지,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서 하는 말인지,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지. 만약 단순히 내 감정을 발산하려고 하는 말이거나,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목적의 말이거나,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말이라면 침묵하는 것이 낫다. 그런 말들은 대부분 관계를 악화시키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기준은 상대방의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결국 말과 침묵 사이의 선택은 지혜의 문제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갖는 것. 이런 능력이 쌓이면 더 성숙한 소통이 가능해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모든 순간이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은 아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된다.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면 후회하게 되고, 침묵해야 할 때 말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말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한 말, 화가 나서 내뱉은 말, 상대방을 의식해서 한 말들은 나중에 돌이키고 싶어도 이미 늦다. 특히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는 침묵이 최선의 선택인 경우가 많다. 화가 나거나 실망하거나 상처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으로 한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된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린 말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일단 침묵하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말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훨씬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을 때도 침묵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누군가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말을 해주고 싶어 한다. 위로의 말, 조언, 해결책 등을 제시하려 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말들보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 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일 수도 있고 조언이 아니라 그저 들어줄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순간에 성급하게 말을 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외롭게 만들 수 있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게 될 수도 있다. 비판이나 지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잘못 선택하면 전달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주변 환경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반대로 말해야 할 때는 용기를 내서 말해야 한다.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 중요한 진실을 알고 있을 때, 이런 순간에 침묵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같은 말들은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만 진정한 소통이 된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늦기 전에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이 건설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지,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서 하는 말인지,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지. 만약 단순히 내 감정을 발산하려고 하는 말이거나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목적의 말이거나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말이라면 침묵하는 것이 낫다. 그런 말들은 대부분 관계를 악화시키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기준은 상대방의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결국 말과 침묵 사이의 선택은 지혜의 문제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갖는 것. 이런 능력이 쌓이면 더 성숙한 소통이 가능해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침묵의 가치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끊임없이 말하고 반응하고 소비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이제 이 긴 침묵의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침묵이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침묵은 하나의 완전한 세계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가 있고 소음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진실이 있으며 바쁜 일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진짜 자신이 있다. 우리는 침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언어라는 것, 고요함이 내면을 정리해준다는 것, 진정한 듣기는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것, 또한 침묵이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 혼자만의 시간이 가장 솔직한 순간이라는 것,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침묵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순간과의 만남이다. 소음 속에서는 항상 다음을 생각하게 된다. 다음에 할 말, 다음에 일어날 일, 다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의 나, 지금 이 순간의 감정, 지금 이 순간의 세상.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도 않고 그냥 함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선물이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게 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같은 하루라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같은 관계라도 더 진실하게 만날 수 있으며 같은 일상이라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진짜 삶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또한 우리에게 충분함을 가르쳐준다.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더 많은 자극을 받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완전하다는 것을. 이런 깨달음은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며 더 큰 성취를 꿈꾸는 삶에서 잠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는 분명히 다르다. 침묵의 여행을 통해 우리는 또한 연결의 진짜 의미도 배웠다. 진정한 연결은 많은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함께 고요한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친밀한 관계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세상의 모든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고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이제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조용히 책을 덮고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려 하지 않고 그냥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이 글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침묵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값비싼 도구나 복잡한 방법도 필요 없다. 그저 잠시 멈추고 조용히 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단순한 행위가 때로는 어떤 큰 변화보다도 우리 삶을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소음의 시대에 침묵을 선택하는 것, 바쁨의 문화에서 고요함을 택하는 것, 말의 홍수 속에서 듣기를 실천하는 것. 이런 선택들이 모여 우리는 더 지혜롭고, 더 평화롭고, 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침묵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결국 나다움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으로 이 복잡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이 순간도 침묵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